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영어 회화 발음 20번째 시간이고요. 문자 표기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이고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문자의 원리, 왜 제가 이렇게 동영상 강의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자 표기를 변경시키면 여러분들의 발음이 달라지고 기호가 달라집니다. 그 힘이 바로 훈민정음 표기를 이해하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카카오톡에서 만약에 어떤 내용을 전달했을 때 그 답이 예일 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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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해당하는 다양한 문자의 답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답이 이런 답이죠. 동그라미 2개 쳐놓고 예, 예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장 원칙적인 답, 예라는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러한 다양한 답들이 있고요. 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에 대한 다양한 글자 표현으로 다양한 감정과 그 사람의 대응 원리, 어떻게 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마음까지 우리는 이 문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역시도 어떨 때 이렇게 딸랑 동그라미만 2개 보내는 경우도 있고 하나만 딸랑 보내는 경우도 있겠죠. 저 역시도 이러한 대답을 자주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 답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참 고민하게 되죠. 이런 싸가지 뭐 이런 느낌도 가질 수 있고요. 아니면은 좀 더 귀여운 혓바닥을 네 이러는 답을 상상할 수도 있겠죠. 이처럼 문자에서 대답, 예에 해당하는 다양한 표현으로 그 사람의 기분과 감정 이런 표현도 읽을 수 있습니다. 넵 이런 표현도 봤고요. 알았소 이런 표현도 봤습니다. 또한 받침 표기를 잘 못해가지고 알았소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문자를 보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상태, 와우, 맞춤법까지 틀리는 이런 또 싸가지 뭐 이런 느낌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D하고 대문자 P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라고 하다가 한영 변환, 한자하고 영어로 변환하는 과정을 무시했을 경우에 이 답이 나오죠. D라는 글자의 이응 그리고 대문자 P는 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타이핑을 하다가 그대로 보냈구나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잘 알아먹었습니다 하고 꺽 이렇게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Yes sir 이런 표현 그 외에도 얍, 넵 다양한 반응으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경우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각각의 글자를 다르게 표현함으로써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 보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내가 어떻게 보내야 할까 이 고민 속에서 나온 문자들이겠죠. 이러한 문자 표기로서 감정 상태를 다양하게 전달할 수 있는 문자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다양한 감정까지 담을 수 있는 표기. 얼마 전에 저에게 보낸 그 문자 문의사항 중에서 우리말 유유에 해당하는 문자를 봤습니다. 외국인이 보낸 문자였는데 유유라는 글자가 왜 한국인들한테는 그게 눈물, 아이고 안타까워 이런 표현인지 그것을 이해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진 글자 체계, 기호가 다양한 의미로서 해석될 수 있고 또 감정까지 담아서 표현할 수 있는 놀라운 문자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강의에서 키읔, 티읕, 히읗을
써놓고 초성 퀴즈라고 해서 저를 웃기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겠다. 이러한 내용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키읔, 티읕, 히읗을 그대로 화면을 보여줬을 때 대부분의 경우 카톡해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이렇게 카톡해. 우리가 가진 문자 체계에서 초성의 글자들은 바로 이렇게 다양한 음소로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칼퇴해, 칼퇴라는 말 듣는 순간 입가에 미소가 절로 나오지요. 물론 지금은 대부분의 경우에 칼퇴가 정당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역시 칼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에 처한 경우도 있겠죠. 자, 키읔, 티읕, 히읗. 그때 저를 웃겼던, 그리고 모든 분위기, 그 강의실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었던 답은 다음 내용에서 살펴보고요. 키읔, 티읕, 히읗은 저는 그때 강의 관련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키읔. 물론 이 단어 암기 원리는 대문에 있는 5시간 동영상 강의가 있죠. 영어 단어 500개 암기하기. 물론 그 다음에 1000개까지 확장해 놓은 단어 암기 원리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이러한 발음 원리, 그러면 이 발음 원리로 저는 키읔과 티읕, 히읗을 소리냈죠. 자, call, tall, hall. 키읔, 티읕, 히읗을 저는 call, tall, hall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강의로 이제 연결시켜서 우리의 자음은 바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소리 표기를 할 때 이러한 특성으로 연결된다. 이 내용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가 개발한 글자 표기 원리 체계와 단어 암기 원리를 보시면 이러한 소리를 중심으로 연결지었고 그 소리 변경을 통해서 단어 암기와 발음 원리를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글자들이라는 것이죠. 참고로 잠깐 보시면 이 call이라는 발음, 올 발음을 가진 단어들이 다양하게 배치되어 있죠. ball, fall, all, small, mall, hall, tall. 이러한 첫 소리만 바꾸면 다양한 소리로 변경되어서 단어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원리입니다. 대문에 있는 그 5시간 강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제시한 그 내용 중에서 카톡해, 칼퇴해, 이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손을 들더니 이렇게 말을 했지요. 캬, 퇴, 해. 아우. 근데 너무 실감나게 캬, 이것도 발음하고 해도 발음을 해가지고 이 분위기 어떡하지? 어쨌건 제가 그 순간 빵 터졌기 때문에 1등상을 탔죠. 자, 그러면 현재 강의하고 있는 저는 어떤 느낌일까요? 어떻게 이게 어쨌건 키읔, 티읕, 히읗 이렇게 표현되는 단어 가지고 다양한 소리로 확장을 할 수 있는 원리, 그리고 무한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단어의 글자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글자를 표현할 때 다양한 상상력까지 추구하게 만들고 그리고 정확한 소리와 문자의 일치를 이뤄낸 혼민정음 표기가 대단하지요. 자, 그러면 영어하고 관련돼서 이제 연결되는 발음, 회화 발음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앞에서 제시한 연음의 원리도 연결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영상에서 지금 회화 발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연결되는 발음, 알파벳을 사용하는 문자 체계에서는 띄어쓰기가 명확히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띄어쓰기는 단어 의미 단위로 나누어졌을 뿐이지 소리로 연결될 때는 이 소리들이 전부 붙어서 뒤에 단어하고 연결되어서 발음됩니다. 자, Did I wake you up? 이렇게 5개의 단어로 연결되어 있지만 이 소리들은 띄어쓰기 무시하시고 실제로 소리로만 보겠습니다. 소리로 표현할 때, 즉 발음의 원리에서는 띄어쓰기가 무시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음소, 원래의 소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는 디귿이고요. I는 이 소리가 납니다. D는 마찬가지로 디귿이죠. 물론 우리말 디귿과 영어의 D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어의 D는 목젖이 울리는 소리지요. 목젖이 울리는 소리라는 특성을 갖습니다. 한자어 표현으로는 유성음이라고 표현하죠. 다음에 I라는 소리가 연결됩니다. 자, 그런데 이 소리를 만약에 띄어쓰기 단위로 보고 일본어 방식으로 표현하면 did라는 소리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에 지금 표현되는 내용이죠. did로 발음이 될 수 있는데 이 소리는 보시면 여기에 원래 소리 없는 으라는 소리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으를 연결시키면 영어에서는 으 소리가 없지만 우리말에서는 명확한 모음의 표기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소리가 쓸데없이 늘어지고 길어집니다. 이러한 원리를 만든 것이 바로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의 언어학 체계를 수용한 과정에서 생겼죠. 자, 그러면 이러한 언어학 체계 원리는 다른 동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여기에서 지금 보실 것은 뭐냐면은 디다로 발음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에 표기해서 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W는 우로 소리가 나고요. A는 A로 소리가 납니다. K는 K로 키읔 소리가 나죠. 그리고 E는 소리가 나지 않고요. U는 우리 글의 U 소리.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이 소리가, 이 기호가 어떻게 눈물 흘리는 모습이냐, 이것을 궁금해하는 외국인을 봤습니다. 다음에 U는 어 소리가 나고요. P는 피읍으로 소리가 나지요. 그러면 우리가 물려받은 훈민정음 소리 표기 원리에 의하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알파벳 원리를 이제 연결시킵니다. D로 연결되고요. 으가 빠집니다. 디귿과 아가 연결돼서 디다, 디다이, 디다이 이렇게 뒤로 연결될 것입니다. 디다이 이렇게 발음되는 거죠. 외 발음 표현되고요. 다음에 이제 웨이까지는 그대로 소리가 나겠지만 여기에 있는 크 소리, 키읔 소리가 뒤에 소리하고 연결이 됩니다. 띄어쓰기로 되어 있지만 발음은 뒤에 소리하고 연결됩니다. 알파벳이 바로 그러한 소리 체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알파벳의 이 소리 체계를 한국인들은 발음을 할 때 이렇게 발음한다는 것이죠. 키읔과 유가 연결되면 Did I wake you? Did I wake you? 이렇게 발음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 발음과 피읍 발음으로 Did I wake you up? 자냐? 내가 너 깨웠니? 라는 문자를 여러분들이 보냈을 때 자? 아니, 당신이 문자 보내가지고 카톡 보내가지고 제가 깼잖아요. 자, Did I wake you up? Wake you up. 이렇게 발음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글자 표기 원리로 이해할 때 알파벳처럼 단순히 음소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열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한국인들은 발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글자처럼 Did I wake you up? 이렇게 발음 표기를 하는 것과 Did I wake you up? 이런 일본어 방식의 발음은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 하나는 일본어 방식으로 발음은 표기를 하더라도 한국인들은 읽어낼 수 있고 제가 개발한 글자 표기 원리로 표현해도 한국인들은 읽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자 표기의 놀라운 힘, 앞에서 제가 표현해드린 그런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최대한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외국어 발음 혹은 영어 발음, 이러한 발음에서의 원리를 정확하게 변경시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친 김에 한 문장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보내서 자냐? 이렇게 해가지고 답장 왜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요? What are you doing? 이 표현을 하겠죠. 뭐해?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What are you doing? 이 발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글자로 나타내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는 우리말 와에 해당하고요. T는 티읕으로 소리가 납니다. A는 여기에서 아에 해당하고요. R은 니을 받침 소리에 가까운 소리가 됩니다. E는 제가 발음이 안 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해놨습니다. 자, 다음에 U하고 D가 표현되겠죠. D하고 U 이렇게 표현되는 글자를 볼 수 있습니다. I는 이 소리가 나고요. NG는 받침의 이응 소리입니다. 이렇게 이 음소로 표현한 글자들, 그러면은 그대로만 읽어본다면 What are you doing?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음소 표기로 되어 있는 발음을 음운 규칙이 적용되는 원리까지 포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알파벳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고요. 이제 음소에서 변경되는 알파벳, 특히 미국인들의 발음의 특성 중에서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는 T 소리는 니을로 바뀝니다. 이 원리와 우리말 받침으로 이해될 수 있는 R 소리는 거의 생략이 되는 상태로 표현된다는 것. 따라서 이제 니을로 변경되는 소리, 그리고 하나는 발음이 약하거나 거의 들리지 않는 발음이라고 무시한다면 다음과 같은 글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와라는 글자 뒤에 마지막 빠진 이 이제 올라왔네요. 리을이 들어가겠죠. 자, 리을이 들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발음된다는 것이죠. 티읕이었던 소리가 뒤에 아와 연결되면서 와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유 소리가 연결되어서 소리가 나고요. 디귿과 우가 연결됩니다. 영어의 또 다른 원칙 중에 하나가 D에 해당하는 소리, 이 역시 T에 해당하는 소리와 마찬가지로 리을 소리에 가깝게 발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What are you do라는 발음이 강하게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요때 발음이 디귿이 리을 소리처럼 들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What are you doing 이렇게 발음되겠죠. 이 소리의 받침. 그래서 발음을 살펴보면 What are you doing? 이렇게 발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어 방식의 표기 원리나 원래의 소리를 그대로 표현한다면 What are you doing? 이렇게 글자를 나타낼 수 있고요. 보라색 글자에서처럼. 그러면 이러한 글자 표기로
나타내더라도 한국인들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음운 현상까지 가미해서 표현하는 실제 발음을 표현하더라도 한국인들은 또 읽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자 표기가 가진 힘을 여러분 스스로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생활에서 발음하게 될 경우에는 레더잉, 이 소리를 이해하시고 외국어 학습에 응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놀라운 문자 원리 중에서 한국인들의 언어 구조를 지배하는 FIGHTING, 영어 단어라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어쨌건 우리가 응원기호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발음을 일본어 방식에서 제가 개발한 글자 표기로 변경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어 방식에서는 F를 H로 표현합니다. 일본인들이 현재도 유지하고 있는 외래어 표기법, 즉 일본인들의 외래어 표기법입니다. 거기에서는 F를 H, 그러면 H 소리는 우리말의 히읗에 해당합니다. 일본인들의 외래어 표기 원리,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오구라 신페이와 같은 일본인 언어학자들의 체계도 있지만 해방 후에도 우리가 독립된 국가로서 살아온 과정에서도 일본인들의 영어 발음을 흉내낸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발음을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죠. F 소리를 H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글자로 표기했다는 것은 한국인들의 언어 구조에서 전부 히읗으로 이해하면서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환타, 화일, 호일, 후리지아, 후라보노, 후레이크, 이러한 외국어 발음의 F소리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제품의 히읗으로 표현되는 경우를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죠. 일본인들의 외래어 표기 원리를 우리가 또 그대로 따라한 것이죠. 자, 일본어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F를 히읗으로 표현하죠. 그리고 I를 그대로. GH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보고요. T를 티읕으로. 똑같이 I는 E, NG는 ing.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발음을 일본인들의 발음을 추종하면 화이팅이라는 발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발음 표기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떠한 원리로 저 발음을 표기하건 간에 한국인들은 그 글자로 발음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실제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다양한 발음 형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본어 방식이었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이 소리를 바로 일본어처럼 F를 히읗으로 소리내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죠. 이에 비해서 같은 원리지만 F를 피읍으로 표현하면 오늘날의 외래어 표기법에서 적용하는 원리지요. 자, 똑같이 이렇게 소리가 나지요. 그러면 이 소리가 연결되면 파이팅이라고 발음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마시는 음료 환타는 판타가 되는 것이고요. 호일은 포일이 되는 것이고 화일은 파일이 되는 것이죠. 이 글자 표기의 문제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F를 피읍으로 표기하면서 문제점이 하나가 등장한 게, 그러면 F 소리와 영어의 P 소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둘 다 같이 F와 P를 피읍이라는 소리로 대체시켜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F 소리와 P 소리는 다른 소리인가? 명확히 다른 소리입니다.
소리를 내는 방법도 다르고 소리의 길이에서도 다릅니다. 먼저 영어의 F소리는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입니다. 시간상으로 계속입니다. 길어요. 그리고 윗니하고 아랫입술을 물고 한다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말 피읍은 입술을 사용합니다.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한 번에 폭발시켜 버리는 거죠. 바로 우리말 피읍의 특성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이 꼬여가지고요. 자,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사용해서 한 번에 폭발시키는 소리가 우리말 피읍입니다. 이에 비해서 영어의 F소리는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지요. 명확히 다른 소리입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흘러가는 소리의 F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자 합니다. 영어의 F소리에는 피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 표기로 나타냈습니다. 뒤의 소리는 똑같이 연결되고요. 이렇게 자, T-I-N-G 이렇게 발음되겠죠. 그러면 이 소리들을 글자로 훈민정음에서 가지고 있는 초성, 중성, 종성의 소리 결합의 원리와 현재의 우리말에 없는 소리, 이 소리를 표기한 글자를 가지고 결합해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알파벳 글자를 이제 모아 보겠습니다.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파, 이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소리를 연결시키고요. 티읕과 이와 이응. 그러면은 이 소리는 어떻게 발음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발음의 원리는 fighting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 글자에서의 F소리에 대해서는 피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표현했고요. 그 소리의 특성은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내는 소리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글자 표기로 다르게 표현했을 때 여러분들은 앞에서 읽었던 일본어 방식의 화이팅 그리고 파이팅 그리고 이 발음 영어의 F소리를 표현하는 fighting 이 발음까지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러한 훈민정음 표기 원리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우리말에 없는 소리는 F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죠. 대표적인 소리 몇 가지를 보면 영어의 V소리, 이 V소리에는 비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 표기,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있었던 글자고요. 영어의 Z에 해당하는 소리에는 세모 모양의 글자, 이러한 글자 표기는 반치음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었죠. 이러한 글자 표기를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말에 존재하지 않는 윗니하고 아랫니로 입술을 약하게 물고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내는 소리, 흔히 번데기 소리라고 표현하는 이 소리에는 시옷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를 표기하여 나타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윗니하고 아랫입술에 혀를 두고 내는 소리 중에서 목젖이 울리는 복잡한 소리죠. 이 소리에 해당하는 표기로는 디귿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 표기로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뛰어난 문자 표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글자를 표현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감정까지도 담아서 표현할 수 있는 뛰어난 문자 체계입니다. 이 문자 체계의 원리를 활용해서 실제 발음에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에 풍부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